자, 먼저 베이지안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나이브 베이지안을 안 하고 베이지안 정리를 쓴다 그러면, 기존의 통계학 개념으로 우리가 베이지안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yes 스몰이면서 사기인 기업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yes이면서 스몰인 기업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 중에서 사기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은 정상인 기업과 사기인 기업을 나누고요. 사기인 기업 중에서 우리가 yes 스몰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죠? 사기인 기업에서 yes 스몰, 그러니까 요걸 찾아야 되겠죠? P의 사기. 그러니까 사기인 기업의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서 우리가 4개죠? 그러니까 10분의 4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걸 찾아줘야 되겠죠? 사기이면서 yes 스몰인 거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것뿐이 없네요. yes 라지, no 라지 이렇게 돼 있고 yes이면서 스몰인 거는 4개 중에 데이터가 하나뿐이 없네요. 맞죠? 그러니까 10분의 4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사기이면서 yes 스몰일 확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정상이면서 yes 스몰인 것도 찾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전체 10개 중에 6개고요. 그 다음에 yes 스몰인 게 정상에는 하나뿐이 없죠. 그래서 6분의 1.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치면 이 밑에 있는 이 개념이 뭐냐면 yes이면서 스몰인 기업들을 다 찾아준 겁니다. 그 중에서 사기인 기업의 개수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요 밑에 있는 거는 yes이면서 스몰인 기업 전체 중에서, yes이면서 스몰 기업 중에서 사기와 yes 스몰 기업 중에서 정상인 거를 가지고 yes 스몰 중에서 사기 비율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베이지안의 원리죠. 그렇게 찾아내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0.2 분의 0.1 해서 0.5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밑에 보시면 여기 두 개, 요거 중에 하나고요. 총 2건이죠. 2건 중에 정상 하나, 사기 하나니까 당연히 0.5가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 표를 일일이 다 분석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근데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없으면 분석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지 말고 우리가 나이브하게 우리가 분석하는 기법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브 베이지안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좀 어렵죠? 그리고 앞에 MB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yes 스몰이면서 사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나이브 베이지안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는 동시에 얘를 고려를 해서 써야 되는데 나이브 베이지안에서는 각각 따로 구합니다. 자, 사기이면서 yes일 확률을 구하고 사기이면서 스몰 확률 이렇게 딱 별도로 따로 다 분석을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자, 좀 더 쉬워졌죠.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서 찾아내지 않고 요거를 쪼개서 회사 규모와 요것만 가지고 처리해주고 법적 문제하고 요것만 갖고 별도로 따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후 확률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요렇게 쪼개지겠죠, 당연히. 사전 확률에서 사기일 확률은 전체 0.4죠. 얘는 맞죠. 그런데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조건을 다 주는 게 아니고 yes 중에서 사기 중에 yes일 확률만 찾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얘 따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사기 중에서 yes일 확률을 찾더니 4개 중에 3개. 단독으로 따로 하는 겁니다. 요 확률, 그 다음에 뭐 있죠? 사기 중에 또 스몰만 찾아줘요. 그러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또 요렇게. 뭐 요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그 다음에 또 정상은 또 어떻게 되냐면 0.6, 그 다음에 정상 중에서 예스인 거, 정상 중에서 스몰인 거, 이렇게 찾아주는 기법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가 있고요,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해주냐면 각각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구해준 거예요. 자, 전체 사기일 확률 0.4, 그 다음에 사기이면서 예스일 확률 아까 전에 구했죠? 따로따로. 그게 0.75, 사기이면서 스몰일 확률 0.25.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예스 스몰일 때 그러니까 사기일 때 예스 스몰일 확률 이렇게 해서 찾아주고요. 얘는 정상일 때 예스 스몰일 확률을 찾아주고 요걸 합쳐주면 예스 스몰일 전체 확률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요거 두 개 중에 우리는 요것만 찾는 거니까 요 확률을 찾아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0.53이라고 떨어집니다. 확률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정확한 나이브 베이지안으로 우리가 찾아주면 0.5가 나왔어요. 자, 편차가 조금 있죠. 편차가 조금 있지만 이거는 데이터가 뭐 10개뿐이 안 돼서 편차가 뭐 0.03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많으면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게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베이지안 기법을 통계학에서는 이제 쓴다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많고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분석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또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적으로 오게 되면 베이지안 확률로 갖고 쓰기는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카테고리를 계속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빅데이터에서 들어가는 변수가 기본적으로 10개, 20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10개, 20개 들어가요. 그러면 조건들을 일일이 다 맞춰주면서 yes, no를 찾아주려고 그러면은 머리 터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확률을 별도로 다 구해주는 건 쉽잖아요. 그죠? 그죠? 각자 변수마다의 확률을 다 구해주고 그 변수마다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해주면은 쉽게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나이브 베이지안의 개념을 이제 이해되셨나요? 나이브 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조건을 다 따져서, 왜냐하면 조건이 엔드거든요. 그죠? 스몰이면서 그 다음에 법적 확률이 있으면서 우리가 구하는 조건절은 다 엔드로 묶어주니까 그 조건절이 10개만 돼도 거기에 맞는 데이터 찾기가 쉽지 않아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브 베이지안처럼 이렇게 우도나 가능도 형식으로 해서 별도 확률을 다 계산해서 우리가 그 확률을 필요한 거를 골라서 이렇게 갖다가 쓰게 되면 쉽게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는 쓰게 된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기본 개념은 이 베이지안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예스이면서 스몰일 때 사기인 거를 알고 싶은 거죠. 만약에 내가 쓰고 싶으면은 만약에 내가 은행 직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왔어요. 기업이 왔어요.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이전에 법적 문제가 있었나요? 그 다음에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사기인지 정상인지 확률을 예측해주는 이런 기법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분석할 때는 예스냐 스몰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반대로 물어봅니다. 사기일 경우에 예스일 확률, 사기일 경우에 스몰일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조건이 반대죠. 우리는 A이면서 B를 맞추고 싶은데 나이브 베이지안에서 구하는 확률을 B이면서 A일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이 개념이. 그죠? 그래서 조건절에 A와 B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때는 A면서 B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실제 활용할 때는 B면서 A를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전 확률,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사후 확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많이들 이용을 하는 게 스팸 분류할 때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이메일에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팸인지 아닌지 분류해내는 거죠. 그럼 단어들이 무수히 많겠죠? 그죠? 여러분들 스팸에 등록된 단어가 수천 개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확률을 어떻게 다 따질 거예요? 그죠? 그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브 베이지안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확률만 골라서 그 들어간 단어들의 확률만 골라서 이렇게 해주면 나이브 베이지안으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거로 지금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많이 쓰지만 딥러닝 나오기 이전에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용을 해서 확률로 이 글자 인식 같은 거 개발해서 많이 썼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거를 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쓰겠죠. 그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미지는 이렇게 쪼갭니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픽셀이라 그러죠. 픽셀 단위로 이렇게 쪼개요. 그럼 여기 안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3이라는 숫자를 쓴 겁니다. 그죠? 그러면 픽셀 번호가 있겠죠. 00, 01, 02, 03, 04, 07까지. 그죠? 그래서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니까 2비트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의 승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8 곱하기 8, 그래서 68 픽셀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우리가 고르는 거는 0에서 9까지 숫자를 고르는 개념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데이터가 우리가 쉬웠죠. 아까 전에는 yes냐 no냐, 그 다음에 스몰이냐 라지냐 이것만 갖고 해서 했는데도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자, 이거는 이 각각이 다 뭐예요? 총 64개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요 각각이 조건이겠죠? 그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픽셀 1번, 5번이 얘가 들어오면 얘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ON, 흰색은 OFF, 0, 1, 0, 1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총 64개의 인풋을 가지고 숫자를 알아맞추는 거죠. 사람들이 숫자를 쓰면 걔가 0인지 1인지 우리는 yes, no 두 가지만 했는데 숫자로 이용할 경우에는 총 10가지의 숫자를 알아맞추는 게 되겠죠. 그죠? 분류를 0에서 9까지 분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원리를 이해해 주기 위해서 제가 복잡하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각각의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1번일 확률이 있을 거예요. 1번.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1번을 가지고 요런 값들이 들어오면 얘는 1번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 인식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에다가 라벨링을 붙여줍니다. 얘는 1번. 그럼 여기에 1번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1로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양이. 그러면 각각의 모양들이 이게 수천 장 돼요. 데이터 글자 인식하는 게. 그럼 그걸 가지고 이미 라벨이 다 붙어 있어요. 연습용, 그러니까 인식하려 그러면. 그래서 어떤 1번인 경우 수백 개, 수십 개, 수백 개, 2번도 수십 개, 수백 개, 모양이 다 틀리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모양이 총 64개의 데이터들이 인풋이 막 바뀌어 있을 거예요. 01, 01이 막 바뀌어 있는데 비슷하게 형식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돌려주게 되면 0과 9까지의 숫자가 얼마나 잘 맞춰지는지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y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는 이 값들이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그 값들의 확률을 이용을 해서 이 값들이 0인지 1인지 또는 9인지를 알아맞추는 거죠. 근데 훈련할 때는 반대로 훈련이 됩니다. 말 그대로 얘가 1, 2, 3, 4, 5, 6, 7, 8, 9,
0인 숫자를 가지고 이것의 각각의 확률 값들을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이브 베이지안처럼. 그렇게 해서 확률 값을 각각을 구해주는데 어떻게 구해주느냐면은 이렇게 구해줍니다. 사전 확률은 다 0.1이겠죠? 당연히 0부터 9까지 들어가니까. 그런데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죠. 0을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3이죠. 3이면 3일 때 요 각각의 확률들 값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겠죠. 흰색으로 돼 있으면 1에서 0일 확률 값들이 이렇게 쭉 계산이 됩니다. 각각의 셀에. 그죠? 그러면 얘는 요 5나 6일 확률이 가장 높죠. 그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주느냐면 이렇게 확률 값들을 다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가 총 몇 개요? 64개가 되겠죠? 8 곱하기 8. 그죠? 그 조건들을 가지고 y의 값을, 즉 1부터 0까지를 알아맞추는 그런 거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숫자 3 이렇게 써 있고 뭐 4 써 있고 5 써 있고 뭐 이렇게 써 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확률 값에 의해서 얘는 1입니다, 3입니다, 4입니다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값들을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럼 대개 보면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각각의 이 모든 조건, 64개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를 일반 베이지안으로 하게 되면 너무 어렵죠. 64개가 다 만족하는 거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렇게 안 하고 요 각각에서의 확률 값들을 계산을 해서 3일 때 1부터 0일 때까지를 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쉽게 이렇게 베이지안 확률로 인해서 나이브 베이지안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확률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한 그런 기법들에 따라서. 자, 3일 경우에 이런 확률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죠? 여기서는 요거 2개인데 요런 게 몇 개가 나와요? 64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일 때 1부터 0까지. 이것도 1부터 0까지. 만약에 여기에 on일 때, off일 때 그러면 0일 확률과 9일 확률까지 해가지고 쭉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3만 가지고 다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3일 때에 각각의 셀에 대한 확률 값들이 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죠? 개념이? 여기서의 개념은 뭐냐면 각각의 확률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이브 베이지안에서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라플라스 평활화라는 게 있어요. 라플라이스. 이게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어떤 값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률이기 때문에 0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0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확률은 곱셈 규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확률을 다 더해주는데 갑자기 0이 나오면 다 0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얘기했죠?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죠? 조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브 베이지안에서는 그거를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0이 들어오게 되면 진짜 아무 값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얘가 다 곱해버리면 다 0으로 떨어지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주냐면 0일 경우에 이 각각의 확률에다가 일정한 값들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값을 하나를 추가를 더해줘요. 이해됐죠? 플러스 하나를 더해줍니다. 데이터 개수를 해서. 얘는 뭐냐면 임의로 하나를 그냥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개다 그러면 플러스 1 해주면 4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0으로 떨어지면 0을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가능우도나 이렇게 확률을 계산해 줄 때 0으로 떨어질 확률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분석하다 보면 조건절이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가고 조건이 많이 들어가면 0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다 0으로 바뀌어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나이브 베이지안에서는 0을 안 만들어 주기 위해서 라플라이스 해가지고 1을 주든 뭐 0.01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0만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0으로 안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임의의 값을 추가해 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라플라스 또는 라플라스 스무스팅, 한국말로는 라플라스 평활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거를 설명드리냐면 뒤에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 얘를 옵션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옵션으로 넣어서 처리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이브 베이지안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실제로 분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분석하는 거는 기존에처럼 똑같이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의 개념은 뭐냐면 나이브 베이지안은 여러 가지 확률 기법을 이용해서 나온다는 그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나이브 베이지안에 대해서 이해가 여러분들이 결과를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결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결과가 기존 분석하고 틀리게 사전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 기법을 이용해서 계산도 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